안녕하세요. UKS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뭐 얘기를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휴전선에 관련해서 휴전선은 1953년 7월 27일 날 정식으로 조인이 돼서 휴전이 유엔 헌장에 의해서 이제 공인된 어떤 그 휴전 기간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북한하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해 NLL 뭐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해 NLL 선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이제 교전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교전이든 휴전이든요, 이거는 일단 그 해결이 안 된 거죠. 지금 미해결 상태죠. 근데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북한에 뭐 세부치 하나도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유엔 제재라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거는 유엔 제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남북한 간의 그 국가보안법, 북한엔 또 뭐 걔들이 그 무슨 법이 있나요? 그 걔들이 뭐 무슨 법인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들도 그 통제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이거 남북한 간에 이제 그렇게 통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남북한이 합의하더라도 북한을 오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래 유엔이 그 남북한 국경을 이제 제대로 맘대로 가른 게 뭐냐면 38도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38도선이 본래 이제 남북한의 그 유엔이 국제법 인정하는 그 국경 지역인데 이것을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치열하게 이제 밀고 땡기고 뭐 전투를 하다가 우리가 다행히 조금 찾았어요. 그 북한 지역으로 땅을 더 넓혔어. 38도선에서 더 올라갔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뺏어서 그게 이제 좋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고 자시고가 하나도 없어. 한 편이라도 땅이 늘어나면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 상관없고 미국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고. 이거는 왜냐면 너희 단독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하고 싸워서 뺏은 땅이 아니고 유엔군이 싸워서 뺏은 땅이기 때문에 이건 유엔 거야. 너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유엔이 이제 지키고 있죠. 우리 한국 군인도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엔군 산하의 그 보조 군사로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북한을 가려면 별도로 유엔 군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제 나라 제 땅을 가는데 그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유엔이 어떤 겁니까? 국제기구잖아요. 국제기구인데 그 국제기구에서 다 동의한 것이 이제 유엔 헌장인데 그것을 유엔사가 이제 미국에다 위임했단 말이에요. 유엔사는 이제 설수하면서 그 위임했으니까 미국이 곧 유엔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그 땅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 친척을 만나러 가더라도 북한에서 그 친척이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해도 우리가 유엔사에 허가를 신청해서 유엔사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죠. 지금 그 식민지죠. 일제 식민지도 뭐 남북한을 갈라서 못 가게 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냥 뭐 그런 다 했는데 이건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보다도 더 한 거죠. 지금 그 같은 민족 만나는데도 허가를 받아서 만나야 되고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가 못 만나고. 그러니까 역대 뭐 김대중 씨나 노무현 대통령 모두가 다 유엔사에 가서 구차하게 허가 받아가지고 허가증 들고 이제 그 북한을 간 거고. 물론 개성공단에 있어서도 매번 그 유엔 감시초소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이제
허가받고 행동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불행한 건데, 다행히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북한의 NLL선이거든요. NLL선이라는 것은 해양 경계선이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조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유엔하고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해안 경계선은 그냥 무조건 북한 거야. NLL 그 자체가 북한 건데, 그 NLL이라는 것은 무슨 북한이 합의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유엔 측에서 야, 그 북한 영토에 가까이 가지 마. 거기 가면 걔들이 포스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 말라고 하는 리미티드, 노스 에리아 리미티드 라인이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스스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건 너희들이 우리한테 포 맞을까 봐 오지 말라는 그 선인데, 우리 국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이 다 내 땅이야. 근데 북한은요, 사실은 얘들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거지. 북한이 억지 부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4 공동성명, 하고 나서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백령도고 연평도고 지배하는 것은, 너희 영토로 그냥 인정해줄게. 거기 이미 주민이 살고 그러니까 영토를 인정해주는데, 북한으로부터 북한 베타 경제수역 12마일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쪽은 우리가 그냥 인정해줄게. 인정해주는데, 그 해역만은 인정 못해. 해역은 우리 땅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이제 유엔사도 그 제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일절 노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노한 거지. 박정희가 박정희든 누구든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면 그렇게 해서 북한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게 사실은 북한의 내용이 무리한 게 아니거든요. 전체 북한 영역의 국제법상으로도 속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백령도하고 연평도는 우리한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지배하되 그쪽 해양만 우리한테 허가받고 드나들어. 그러면 그게 사실은 건듯 보기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은 그쪽의 해양을 봉쇄해버리면 일일이 북한한테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 땅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걸 100%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북한의 연평도의 어로저지선이라는 미협정 라인을 다시 협상하자 이 얘기가 7.4 공동성명 내버렸으니까 박정희하고 이제 남북 간의 남북 조조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협상하자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협상하려고 그러니까 여하튼 조금이라도 북한한테 바다를 내주면 내줬지 우리가 북한을 더 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나마나한 거잖아요. 우리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협상하자는데 안 했으니까 우리 잘못이지 북한만 욕을 입장이 아니죠. 그리고 북한은 먼저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100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완전히 국경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해안 국경선이 이제 돼버린다. 10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걔들은 어떤 구실을 붙이든 간에 남북 간에 교전을 해가지고 계속 분쟁 지역이다. 그래서 1900 몇십 년, 몇 월 몇천 날 어떤 분쟁이 있었고 어떤 몇천 날 어떤 게 있었고 이걸 이력서 써도 차곡차곡 정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100년 여전히 미해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북한이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건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끔 그쪽에다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교전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안 됐다는 것을 기록으로 놔둬야 나중에 국제유엔 해양심판위원회에 가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주에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인천 항구를 개항하고 북한 해주항을 개항하면 북한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왜 좋으냐면 북한에서 어떻게 됩니까? 걔들이 해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제 우리나라 저쪽에 황해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연평도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해양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해주에서 물건을 싣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압록강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백령도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U자형으로 돌아서
중국 연안으로 해가지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 뭐 기름값 낭비고 그 굉장히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도 어떻게든지 그런데 해양 그 통로를 이제 확보하고 싶은 거고,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북한의 그런 것을 해소해 주면서 너희 인천 앞바다로 몇 미터에 떨어져 가지고 통과해. 그러고 너희 그 해주 일대에 그 북한 병력을 뒤로 물리고 그쪽을 그 경제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협력을 하자. 이게 얼마나 절묘한 제안이에요. 이게 그렇게 만약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그걸 달성시켰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해주항을 우리 물류를 소통하는데 배로만 다녀서 이게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다리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유엔도 꼼짝 못해. 지금 그걸 계속 우리가 물리고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엔이 지금 어떻게 너희들 같은 민족이 같은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못 하잖아요. 지금 유엔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금 그 지난 4.15에서 그 백오석 야당 국회의원 찍은 그 사람들이 그 박정희한테 머리가 세뇌당해가지고 극구 반대를 하고 노무현이가 얘네를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등 뭐 가진 모략을 다하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반대 이유라는 게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그 민간 선박을 인천 앞바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다 살금살금 대포 싣고가지고 인천공항에다 대고 쏴버리면 우리는 공항 마비되고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라를 그냥 통째로 북한에다 주려고 하는 계획이었다. 이런 그 모질이 중에 모질이 이런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찍은 표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찍은 표나 그 사람들이 찍은 표나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의 엘리트라고는 지식인들이 찍은 표나 그 표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백오석이라는 그 야당 표를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국회에서 깽판 치고 뭐 건트더머니 용공이니 무슨 좌빨이니 해가면서 떠들어대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한테 나중에 다음에 선거에 나왔을 때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민이 이렇게 그 멍청한 국민 가지고는 이 나라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둘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해요. 이래가지고 막 돈을 벌어. 근데 한 놈이 거기서 그 돈을 막 제 아버지 형제간에 협박하고 막 칼부림 나가면서 돈을 다 뺏어다 노름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술도 마시고 고수도 치고 이지라고 다 탕진해버린다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지금 인생에 살면 얼마 산다고 지금 늙은이들이 말이야 그까지 지금 돈 있는 거 펑펑 안 쓰고 병신 마냥 벌벌벌 떨고 말이야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는 관심 두지 말고 아주 술 실컷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맨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더라, 뭐가 잘한다더라, 어디 가면 어떤 여자가 이쁘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음식을 계속 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무슨 암, 무슨 콜레스테롤에 의한 혈압, 당뇨, 이런 걸로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먹어가지고 빨리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유 있으면 좀 더 인생에 즐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즐기되 적어도 3분의 1 정도라도 이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보 지형들은 광화문에 가서 이제 건뜯으면 막 촛불 집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 지형들은 촛불 집회에 맞서가지고 늙은이들이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태극기 들고 거기서 아주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진보 진영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가만 아주 삥 둘러싸고 위협을 하고 욕하고 별짓 다 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즐기긴 하자. 즐기는 걸 누가 말리진 않아요. 근데 즐기긴 즐기되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의
논리를 잘 정립하자, 뭐 그런 얘기죠.